지금 이제 베센트 그 국무장관 발언, 재무장관 발언, 한덕수랑 저 새끼들이 이걸로 정치하려고 한대요. 선거 전에 이거 마무리 지어갖고 정치용으로 쓰려고 한대요. 라고 폭로를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내 언론이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가 쫄았는지 새벽 1시에 이 새끼들은 새벽에 개엄 때부터 이게 야간 근무가 하나가 되는지 모르는데 새벽 1시에 반박문을 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 못 듣고 미국만 들으라고 시차 맞춰가지고 이거 한 것 같거든요.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30일 새벽 1시에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발언은 미국 내 정치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안덕근 장관은 대선 전 결론은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 이슈를 정치에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자,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합의도 임박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우린 그런 적이 없다라고 경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각자가 국내 정치에 이걸 활용하려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협상에 나선 대표들을 향한 압박을 국민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발표를 통해서 대선 전에 협약을 끝내놓고 마치 이걸 한덕수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는 앞으로 안 통한다는 거지. 자, 이 압박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미국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 국민들이 보내는 거기도 해요. 우리 나중에 차기 정부가 우리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전 그 과도 정부, 그 대행들이 했던 거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차기 정부로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다라고 명분으로 삼기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 여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알려야죠.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맥혔어. 미국하고 통상 전략이 안 맥혀갖고 새로운 킬포를 찾은 게 체코 원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한덕수가 직접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7일날 본개혁 체결을 하는데 한덕수가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시일상으로는 가기가 불가합니다. 오늘 사퇴한다며. 그러니까 오늘 사퇴를 한다고 예고를 냈는데 사퇴를 하면서 생중계 쇼를 요구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미친 새끼예요. 아니 쥐가 국민의 뭐 대행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때려치고 나 대선 나갈 거야. 근데 나 대선 나가는 과정을 언론사에서 취재를 좀 해가지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라는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오후에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 출마 담화본을 발표하는데 생중계를 요청했다라고 한다. 그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장면은 특별 홍보 촬영을 요청을 했고 총리 관저로 갔다가 사저로 이동하는 장면도 홍보를 요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가 뭔데? 지는 내란 너 뭐 돼? 내란 대행 주제 이런 것까지 요구해. 쳐 잡혀서 수갑차고 끌려 들어가는 장면은 내가 반드시 생중계 해도 되겠지만 진짜. 아니 지가 나라가 준 그 큰 사명을 선거 관리하라고 준 큰 사명을 내팽개치고 심판 뛰던 놈이 갑자기 후반전 절반쯤 지나가갖고 내가 직접 뛸게. 이 새끼들 진짜 못하네. 이러면서 출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다 생중계를 해달래요. 그 생중계를 보면 이 위대한 한덕수 정치인이 이제는 행정의 틀을 벗고 나라를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퇴를 하는구나 라고 박수치고 좋아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송요훈 님의 기자죠. 전 MBC 기자. 네. 그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한 거네. 이거는 방송사에 이게 왔기 때문에 이분이 아셨겠죠? 그렇죠. 생중계 요청.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표 처리는 누가 하냐고요? 본인이요. 셀프로 합니다.
권한- 대통령한테 사표를 냈는데 어, 그 사람이 없어. 없어. 그래서 권한 권한대행이 내가 내가 낸 사표를 어. 내가 권한대행으로 수리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 아주 네. 그냥. 정상이 아니야. 날로 먹네. 아니 이놈의 정권은 정상인 놈이 하나도 없어. 어떡해. 아, 그래서 7일날 번계약을 체결하는데 원래는 이게 월말에 땡겨갖고 이걸 갔다 오려고 했었대요. 근데 체코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발표도 늦어졌고 그래서 번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번계약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체코 돈으로 짓는 거야? 우리 돈으로 짓는 거야? 얼마를 무슨 조건으로 빌려주고 26조 원이 넘는다는 이 큰 사업을 우리가 떠맡아 갖고 이거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낸 영역 자체가 뭐 프랑스나 미국 거에 비하면 심지어 중국 거보다 싸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돼봐야 어차피 다 미국에서 기기나 로열티 주고 관련 설비들 다 사와야 되고 심지어 40%는 체코 내 기업들한테 다 물려주는 조건도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할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니, 이거 저희가 체코 원전 얘기 나왔을 때 조목조목 분석을 했었잖아요, 방송에서. 일단 체코가 내건 조건 자체가 이 사업에 무조건 60% 이상 체코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가 있어요. 심지어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의 90% 가까운 돈을 우리가 차관으로 빌려줘야 돼요. 이때 이게 뭐냐면 작년 10월 11일 기사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출 놓고 공방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지원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뭐 금융지원이 5호기는 필요하지 않고 6호기 요청 시 지원 가능하다. 황주호 한손 사장은 체코 정부가 자금 조달을 100% 진다고 주장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어.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식재산권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로열티를 얼마를 주게 10%, 되는지 10%. 그다음에 프랑스 원전이랑 싸움 붙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투명하게 지금 공개된 게 이 기사만 보잖아요. 기사만 뭐 팀 코리아의 쾌거 이딴 식의 얘기만 하고 거의 있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26조 원 중에 90%, 24조 원 이상을 사실상 우리 산업은행이나 우리 국내 기관이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데 그 권한을 쥐고 있는 놈이 최상목이기 때문에 기재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서둘러서 이달 안에 이걸 퉁쳐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체코가 기억 안 나세요? 체코 그 제1 타블로이드가 가장 많은 발매수가 많은 타블로이드가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고 냈죠?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가 체코예요. 거기가 체코라고요. 야, 이 새끼들이 사기꾼을 등을 쳐먹네.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라를 갖다 바친 거지. 지금 이거 체코 원전 누구 사업이야 도대체? 누가 오케이를 한 거야 도대체? 윤석열이도 없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무슨 짓이야 이 이게? 번계약을 진짜.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파기를 다음 정부에서 파기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개호구예요. 이거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유럽 안에서의 다른 원전 수주 자체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포기각서도 웨스팅하우스에 써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본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뭔가 국익에 해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면 나중에 뭐 체코하고 외교적인 갈등을 감소하고라도 이 계약은 그리고 파기돼야 맞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9일 한겨레 기사인데요. 정부가 체코 원전에 장기 거액 덜이 대출을 제한까지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건 불공정 계약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근데 산업부는 대출 약속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무역보험공사 출장 보고서에는 적극적 금융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와. 한판 더 욕할 뻔했네. 정말 이 개새끼들은 밥그릇 얘기한 거예요, 개새끼.
개밥그릇 같은 새끼들은 이런 과정 중에 이게 그 원자력 운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가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랍에미레이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원전에 가갖고 우리 한국 사람 가서 운전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차후에 저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들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것도 안 밝히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연합은 연합 차원에서는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100%.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획서를, 기획안을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해결책은 하나뿐이에요. 저기 체코에다가 핵 방패 시설을 짓는다.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가져와서 처리한다라고 썼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 측에서 그렇게 유럽연합 쪽에 그 보고서 기획안을 냈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 핵폐기물은 한국 측이 다 처리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그게 식으로. 아니면 유럽연합에다가 어떻게 이걸 방패장을 짓든 어디다 묻든 뭐 어떻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체코 입장에서도.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 처리한다고? 아니, 우리 정화도도 터져갖고 지금, 너무 넘쳐나갖고 터질 지경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달라 그랬더니 2050년 이후에 생각해보자.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인데, 남의 화장실을 지어주고, 거기 있는 똥까지 포옹했다는 거야? 미친놈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기 정부가 어떻게든 강력하게 감사해가지고, 이거 다 책임 물어야 다 돼요. 책임 물어야 되고요. 이따위 계획을 진행했던 배후 세력들을 어떻게 된 건지 뒤에서 캐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약 체결 과정 중에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했잖아요. 뭐를 받아 처먹었는지 그 점도 파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도 체코 간 적은 있어요. 2023년에.